안녕하세요. 해커 스토익 스피킹 전승입니다. 지금부터 2018년 12월 23일 토익 스피킹 총평을 시작하겠습니다. 총평을 시작하기에 앞서 여러분 지금 화면에 떠 있는 링크를 클릭하시고 토익 스피킹 최신 분석 자료집을 다운받으시기 바랍니다. 이 최신 기출 분석 자료집을 다운받으시고 토익 스피킹 최신 경향도 한번 파악해 보세요. 자, 그러면 지금부터 토익 스피킹 총평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난이도부터 볼까요? 자, 난이도 전체적으로 어려웠습니다. 자, 토요일 그 전날 시험이 좀 쉬웠기 때문에 오늘 일요일 시험이 좀 약간 어렵게 느껴질 수 있었는데요. 특히 굉장히 어려웠던 파트도 하나 있었죠. 파트 6 문제가 굉장히 어려웠는데 파트 1부터 6까지 천천히 저와 함께 보시고 어떤 문제를 풀 수 있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파트 1 Read a text aloud부터 확인해 볼까요? 파트 1은 이 화면에 주어진 지문을 자연스럽게 분석하시고 그리고 읽어주면 되는 파트가 되겠습니다. 자, 토익 스피킹 파트 1 오늘 문제 역시 약간 좀 어려웠는데요. 어떤 질문들이 나는지 한번 볼까요? 자, 빈출 유형 중 오늘 보신 문제는 공지문과 그리고 광고문이었습니다. 자, 공지문부터 어떤 내용 나왔었는지 확인해보고 그리고 어떤 답변 할 수 있었는지 알아볼까요? 자, 먼저 TH 발음부터 굉장히 좀 까다로웠기 때문에 몇 번 등장했으므로 같이 한번 TH 발음 연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TH 발음은 혀를 살짝 깨물어 주시고 그 사이로 바람 소리를 확실하게 내뿜어서 여러분이 소리가 날 수 있게끔 해주는 게 중요해요. 자, 예를 들면 think, something, south. 이거는 이전에도 총평에서 제가 한번 언급을 해드린 적이 있었죠. 그래서 충분히 연습을 하셨다면 잘 답변하실 수 있었겠지만 이 TH 발음은 한국에는 없는 발음이기 때문에 굉장히 공부를 열심히 하셔도 어려울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습관 많이 시킬 수 있도록 연습을 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같이 한번 다시 발음해 볼까요? think, something, south. 자, 그러면 이번엔 지문에서 이 내용들을 정확하게 파악해서 읽어보도록 합시다. Throughout the meeting, we will think about this issue. 다시 한번. Throughout the meeting, we will think about this issue. Throughout. Think about this issue. 자, 이런 모든 것들이 다 TH 발음, 우리가 번데기 발음이라고 그러죠. 자, 이런 발음입니다. 자, 정확하게 소리 날 수 있도록 연습해 주세요. 자, 두 번째로 자주 등장하는 어려운 발음들. 자, 토익 스피킹 파트 1에서는요. 유난히 자주 등장하는 꽤 어려운 발음들이 몇 가지가 정해져 있습니다. 자, 그 중에서도 이제 우리가 APP로 시작하는 up로 시작하는 이제 발음들을 몇 가지를 볼 건데요. 자, 실제로 자주 등장하는 단어들이므로 정확하게 발음을 해보고 어떤 규칙이 있는지 한번 알아볼까요? 첫 번째, appropriate, appropriate, approximately, approximately, appreciate, appreciate, approach, approach. 자, 그 외에도 굉장히 여러 가지 단어가 있을 텐데 자, 이 단어들의 특징을 제가 하나 알려드리자면 자, APP로 시작하는 부분 자체에는 지금 강세가 없어요. 바로 그 다음 음절에 강세가 있는 게 느껴지죠. 그래서 이 APP로 시작하는 단어들이 보이게 되면 그 어에는 강세가 없지만 바로 그 다음에 음절에 강세가 있겠구나 생각해 주시고 음절의 강세를 정확하게 찾아서 말씀할 수 있을 거예요. 세 번째, 이번엔 장모음 이 발음을 한번 볼까요? 자, 장모음 이 발음은 우선 발음 기호가 이렇게 I 뒤에 컬런이 붙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이 장모음 실제 기호 표시가 없더라도 자, 보세요. EA, EE 혹은 IE로 들어가는 단어들은 모두 장모음 이 발음이구나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장모음 이 발음 예를 들면 어떻게 있는지 한번 알아볼까요? Please, reasons, seat. 실제로 토익 스피킹 시험에서 자주 출제되는 문제 유형 중 이런 단어들을 포함하고 있는 지문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이런 단어들을 보시게 되면 우리는 꼭 정확하게 이 발음해 주실 수 있어야 되는데요. 특징 1번은 우선 길게 끌어주셔야 됩니다. 두 번째는 길게 끌어주는 것뿐만 아니라 입술도 길게 찢어서 이 발음이 날 수 있도록 해주세요. 자, 다시 한번 발음해볼까요? Please,
reasons, seat. 그쵸? 마치 입술이 웃는 것처럼 찢어질 겁니다. 자, 그렇게 길게 잡고 말씀하시면은 충분히 괜찮은 이 발음이 될 거예요. 자, 그러면 한번 예문에서 이 내용을 신경 쓰면서 읽어볼까요? Please make sure to fasten your seat. Please make sure to fasten your seat. Please, seat. 자, 이런 식으로 길게 끌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잘하셨어요. 자, 이번에는 무성음으로 끝나는 발음들 정확하게 알아볼까요? 자, 무성음으로 끝나는 단어들. 자, 무성음은 기본적으로 여러분이 아셔야 되는 게 소리가 나지 않아요. 그래서 지금 스트, 스크 이런 단어들은 스크, 스트 이렇게 발음하지 않고 자, 소리가 나지 않습니다. 스크, 스트 이렇게 발음하시면 되겠는데 자, 몇 가지 제가 준비해드린 단어들을 같이 한번 읽어보면서 의도적으로 소리를 내지 말고 그냥 바람 소리만 내줘야지 한번 생각해 볼까요? 같이 한번 발음해 보세요. test 절대 테스트 아니고요. test forest 절대 forest 아닙니다. forest 발음 날 수 있게끔 또 한번 볼까요? east, west. 특히 이 방향을 나타내는 단어들 어디서 많이 나온다 그랬죠? 맞아요. 뉴스나 일기예보, 교통정보 이런 곳에서 이 east, west 이런 방위를 나타내는 단어들 많이 나올 거라고 그랬죠? 자, 이전에 말씀드렸던 총평에서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실 수 있겠습니다. 다시 한번 발음해볼까요? east, west. 좋아요. 이번에는 요 단어도 발음해 봅시다. rest. 절대 rest 아니고 rest. 발음 나올 수 있게끔 해주세요. 자, 이번엔 sk 발음 좀 해볼까요? 하나씩 읽어봅시다. task, ask, desk, sk 발음 나올 수 있도록 해주세요. 자, 우리가 많이 실수하는 발음들입니다. 긴장하시게 되면 task, ask, desk, sk 이렇게 발음이 직접 소리가 돼서 나와요. 자, 그렇게 나오지 않도록 무성음, 소리가 안 나는 발음들이구나 생각해 주시고 최대한 소리 내지 않고 바람 소리만 스크, 스트 내주실 수 있도록 연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직접 한번 문장에서 이 내용들을 읽어볼까요? 신경 쓰시면서 노란색으로 표시된 단어들 신경 쓰시면서 한번 읽어봅시다. When you finish your task, please leave your desk. 다시 한번 발음해볼까요? When you finish your task, please leave your desk. 끝, 잘하셨습니다. 자, 특히 여기서 여러분이 한 가지 더 신경 쓰실 수 있다면 please leave your desk. please 길게 끌어주셨나요? 자, 이런 것들도 충분히 체크가 되셨으면 좋겠어요. 자, 다음은 광고문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특히 광고문에서 굉장히 어려운 단어들이 또 많기 때문에 이런 단어들을 어떻게 신경 쓰면서 발음할 수 있는지 차분히 하나씩 또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은 이 광고문에서는 무언가가 많고 크고 길고 오래됐고 이런 것들을 강조해주기 위해서 이런 long, large, huge 이런 단어들을 일부러 넣고 읽게끔 합니다. 자, 이런 단어들을 보시게 되면 우리 한국말도 어때요? 그 집은 매우 컸어요. 매우 컸어요. 이렇게 커요, 길어요, 많아요. 이런 것들을 일부러 길게 끌어서 강조해서 말해주듯이 영어도 마찬가지로 이런 내용들을 일부러 길게 끌어서 읽어줍니다. 그래서 이런 단어들은 long, large, huge 이렇게 빨리 읽지 마시고요. 꼭 길게 끌어서 또 읽어주시도록 합니다. 자,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long, large, huge. 좋습니다. 문장 안에서 직접 한번 읽어볼까요? 특히 여기는 지금 최상급으로 표현이 되어 있죠. Plus, we carry the largest select of clothes.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Plus, we carry the largest selections clothes. 자, 이런 식으로 길게 largest 끌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좋아요. 이번엔 추각형 정확하게 읽어주는 것들 한번 볼까요? 자, 추각형 요즘에
굉장히 자주 출제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단어들을 정확하게 어떻게 읽어야 되는지 간단하게 제가 알려드리자면, 자, you will, we will, they will, she will. 우선 이렇게 절대 풀어서 읽으시면 안 돼요. 자, 정확하게 이 자체를 읽으셔야 되는데, 자, LL 발음은 그럼 도대체 어떻게 발음해주면 좋을까? 뭐 어떻게 발음해야지 원어민이 아, 정말 이렇게 읽으니까 자연스럽게 들리는구나 라고 느낄 수 있을까? 자, 한번 제가 팁을 하나 드리자면요. 으라고 발음해보세요. 으. 자, L 발음은요. 으 발음처럼 발음해보시면 훨씬 자연스럽게 그 단어를 발음하실 수 있습니다. 한번 발음해볼까요? 자, 억지로 한번 이렇게 발음해보세요. you, we, they, she, 자, 약간 좀 이상한 것 같은데 라고 들릴 수 있겠지만 자, 자연스럽게 발음해보면 어떻게 들리는지 한번 들어보세요. you, will, they'll, she'll, 발음이 들어갔을 때 훨씬 자연스럽게 들릴 거예요. 그래서 you, will, they'll, she'll 이런 식으로 발음을 넣어주시게 되면은 자연스럽게 이 축약형을 읽으실 수 있습니다. 자, 문장에서 한번 읽어볼까요? We'll send you a free coupon today. You'll be satisfied with your purchase.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We'll send you a free coupon today. You'll be satisfied with your purchase. We'll send, you'll be, will send 이런 느낌으로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You, will, they'll, she'll. 끝. 좋습니다. 세 번째도 한번 해볼까요? 자, 세 번째는 의문문을 정확하게 표현하기인데, 자, 의문문은 기본적으로 여러분 억양이 어떻게 끝난지 아시는 거 있겠습니다. 자, 의문문은 어떻게 끝나죠? 살짝 끝을 올리시면 돼요. 자, 밥 먹었어? 이런 식으로 우리가 한국말에서도 끝을 살짝 올리듯이 영어에서도 물어보면 밥 먹었어? Did you have dinner? 이런 식으로 올리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한번 올려볼 거예요. 자, 같이 한번 읽어볼 건데 읽으실 때 의도적으로 끝을 살짝 올려줘야지. 그래서 물어보는 느낌 줘야지. 이 느낌으로 한번 읽어봅시다. Is your computer slow and out of date? Is your computer slow and out of date? Date. 느껴지시나요? 밥 먹었어? 이런 느낌으로 우리가 끝을 올렸어요. 자, 그런데 항상 이렇게 올리시는 건 안 돼요. 왜냐면 내릴 때가 있어요. 언제 내리냐 하면은 지금처럼 why 의문사가 붙는 이 의문문은요. 끝을 내리도록 합니다. 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If so, why don't you come to Hanson's computer store? store 하면서 끝을 내렸습니다. store 이렇게 올리는 게 아니라 store 끝을 내려주세요. 다시 한번 들어볼까요? If so, why don't you come to Hanson's computer store? store 잘 내리셨죠? 자, 특히 why 외에도 어떤 의문사 있습니까? when, where, who 이런 단어들이 또 보이시게 되면 그때는 우리가 끝을 내려줘야지 이 생각 꼭 해주세요. 특히 광고문에서는 컴퓨터가 느린가요? 새로운 컴퓨터가 필요하신가요? 이런 식으로 이 의문문 문장들이 많이 나올 거기 때문에 꼭 정확하게 기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언제 올리고 언제 내릴지 내가 꼭 알아야 돼요. 마지막으로 너무너무 늘 항상 등장하는 지문 유형이죠. 문장의 나열 구조 A, B, and C 이것도 정확하게 읽을 수 있었는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You'll find all types of smartphones, laptops, and e-readers. 좋습니다.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You'll find all types of smartphones, laptops, and e-readers. 잘하셨어요. 자, 우리가 배운 것들 몇 가지만 적용해 보자면 you'll find, you will find도 되겠지만 you'll find. 다만 여기서는 이거 정확하게 you will find를 읽으실 수 있어야 돼요. You'll find all types of 여기서도 모든 종류의 라는 느낌 주기 위해서 long, all처럼 길게 끌어줄 거예요. 자, 여기 보이시죠? all 길게 끌어줄 겁니다. 그래서 all types of smartphones, laptops, and e-readers 하면서 끝을 내려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파트 1 여기까지 진행을 하도록 할게요. 자, 파트 1을 여기까지 우리가 기존에 보셨던 그 지문 한번 공부를 해봤고, 자주 나오는 빈출 유형, 특히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자, 광고문 관련해서 자주 나오는 표현들이 몇 개가 있어요. 새로운 컴퓨터 필요하신가요? 이런 것들 외에도 몇 가지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정확하고 진짜 광고하듯이 한번 읽어보도록 합시다. 자, 한번 읽어볼까요? 새로운 완벽한 냉장고를 찾으시나요? 라는 질문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Are you looking for the perfect fridge? Are you looking for the perfect fridge? 완벽한 냉장고를 찾으시나요? 이런 식으로 광고문 실제로 한국말에서도 나오죠. 자, 이것도 한번 읽어봅시다. 주저 마시고 전화해주세요. Don't hesitate to give us a call today. 오늘 바로 전화 주세요. Don't hesitate to give us a call today. 분명히 여러분 한국말에서도 나오는 광고에서도 충분히 이런 표현들 자주 보실 수 있을 겁니다. 자, 세 번째는 오늘 오셔서 우리가 뭘 해드릴 수 있는지 확인해 보세요. 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Come by today and see what we can do for you. Come by today and see what we can do for you. 자, 이런 것들을 말씀하실 수 있겠고요. 마지막으로 우리 웹사이트도 한번 와보세요. 이런 것들도 표현해 보실 수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Visit our website to check our special holiday menu. 다시 한번 Visit our website to check our special holiday menu. 자, 광고문에서 너무너무 자주 출제될 수 있는 문제 유형이에요. 그래서 잘 한번 읽어보시고 최대한 광고문을 읽을 때는 정말 이 물건을 팔아야지 이 마음가짐으로 여러분이 읽게 되시면은 충분히 또 멋있는 문장들을 말씀할 수 있을 거예요. 자, 그러면은 우리 연습한 거 바탕으로 지문 하나 제가 따로 준비해드린 거 읽어보시면서 어떻게 효과적으로 정말 물건 팔듯이 한번 말씀을 해보도록 합시다. 자, 한번 읽어볼까요? 천천히 읽어볼게요. 저 따라서 한번 읽어보세요. Are you a serious gardener in need of serious equipment? Here at Gardening World, we've got everything you need. All purchases come with a 1-year warranty. Come by today and check our new gardening tools for your lawn, garden, and farms. 자, 천천히 이 정도 속도로 읽으시게 되면은 45초 시간 동안에 약 15초, 10초 정도를 남기실 수 있을 거예요. 그러면은 남은 시간은 차분하게 읽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가 배웠던 거 몇 가지 체크할 수 있는 것들이 있죠. 예를 들면 all purchases, 일부러 길게 끌어주는 거예요. 그리고 A, B, and C 이런 것도 보실 수 있고요. 그리고 내가 만약에 중간에 읽다가 틀렸다 싶으시면은 절대 당황하지 마시고 틀린 부분부터 바로 픽업해서 다시 읽으시면 감점은 없겠습니다. 자, 파트 1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요. 파트 2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파트 2, Describe a picture 입니다. 파트 2는 화면에 제시된 사진을 보고 이 사진을 자세히 묘사해주면 되는 파트예요. 자, 오늘 약간 어려운 문제가 출제될 수 있었을 텐데 여러분 어떻게 답변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우선 어떤 내용이 있었는지 한번 볼까요? 우선 장소는 밖에서 찍혔었어요. 그리고 인물이 총 2명이 있었습니다. 인물이 2명 있었는데 굉장히 좀 비슷한 행동도 하고 그렇기 때문에 의상을 조금 더 여러분이 집중해서 설명을 해주실 수 있었어야 됐었어요. 그래서 이 Part 2는 여러분이 이런 것들을 보시겠다 생각해 주시고요. 그리고 어떻게 답변해서 적용해서 말씀할 수 있는지 한번 알아볼까요? 자, Part 2, 장소, 인물들, 그리고 주변에 보시는 여러 가지 사물들까지 같이 한번 넣어서 말해보도록 합시다. 자, 우선 첫 번째 장소는 This picture was taken on the street. 자, 이 사진은 길에서 찍혔습니다. 인물이 총 2명이 나왔었죠. 저희 2명을 한 명씩 설명해 볼까요? 제일 먼저 보이는 것은 한 남자가 taking some furniture from the cargo van. 자, I guess he is an employee of the moving company. 자, 이 문장에서 여러분이 조금 신경 쓰실 거 우선은 제일 먼저 보이는 것은 한 남자분이 그 cargo van, 우리말로는 이제 트럭인데 문 있고 그 다음에 좀 이렇게 지붕도 있고 이런 이제 그 van을 우리가 cargo van이라고 부릅니다. 자, cargo van에서 이 가구를 꺼내고 있었어요. 자, 가구는 참고로 여러분 가사명사인가요? 불가사명사인가요? 불가사명사요. 자, 실제로 가사명사처럼 느껴지겠지만 이
furniture는 절대 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taking some furnitures라고 말하면 그거는 안 되므로 여러분 furniture 꼭 기억해 놓으세요. furniture는 불가사명사. 기억하셨죠? 자, furniture from the cargo van 아까 설명해 드렸습니다. 자, 이런 것들이 설명이 안 된다면은 그냥 뭐 working 이런 것들로 간단하게 설명이 가능하겠지만 조금 더 구체적으로 cargo van으로부터 가구를 꺼내고 있습니다. I guess 이 남자는 좀 이삿짐 센터 그 moving company의 직원인 것 같아요. 이렇게 말씀해 주시고요. 두 번째, next to him 굉장히 좀 비슷한 행동을 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내가 이거를 벌써 furniture라고 언급을 했기 때문에 비슷한 가구 같은 것들 정확하게 그 어휘를 말씀하실 수 없다면 어떻게 표현할 수 있는지 한번 볼까요? Next to him, there is another man holding something. 자, 무언가라도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면은 말을 아예 안 하고 버벅이는 것보다 훨씬 나아요. 그래서 내가 물건의 이름을 정확하게 모를 때는 꼭 furniture 전체적으로 쓰실 수 있는 문장, 단어 혹은 something, 무언가라고라도 꼭 말씀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He's wearing a cap, a blue shirt and jeans 하면서 이 남자분의 행동을 우리가 좀 모호하게 설명했기 때문에 입은 옷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명해서 사람을 좀 더 잘 표현하실 수 있었죠? 자, 주변에는 어떤 것들이 있었는지 한번 알아봅시다. 자, 주변에는 In the foreground, there are some items for moving. 자, 실제로 여러분 앞에 여러 가지 사물들이 보이셨을 텐데 이거는 한국말로 뭔지도 모르겠어요. 뭐 수레라고 부를 수도 있겠고 바퀴가 달린 약간의 뭐 선반 같은 것도 보였을 테고 이런 것들이 있었는데 이런 것들을 우리가 모두 다 디테일하게 한국말로도 설명할 수 없기 때문에 그냥 some items for moving 이사를 위한 도구들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게 설명하시면은 어느 정도 충분히 설명이 가능할 거예요. 그리고 on the left There are some trees standing along the street. 자, 이 길을 따라서 나무가 쭉 심어져 있었죠. 그래서 나무가 길을 따라서 서 있고 그 다음에 The trees have no leaves. 자, 특이하게 아무래도 겨울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나뭇잎이 있지 않았기 때문에 나뭇잎은 없어요 라고 말씀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번엔 울창하게 여름이라서 나무에 이 나뭇잎이 엄청나게 많을 때는 어떻게 설명하시면 될까요? 그냥 간단하게 And the trees have lots of leaves. 이렇게 말씀하시면 또 이 나무를 괜찮게 설명할 수 있는 방법을 하나 여러분이 떠올리실 수 있겠죠? 자, 주변에는 또 뭐가 있었습니까? On the right, I can see some buildings. 자, 빌딩이 많이 또 줄 서 있었어요. 그래서 빌딩이 있고 그리고 자연스럽게 이 빌딩과 연관지어서 내 생각에는 누군가가 이 빌딩 중 하나로 이사를 오고 있는 것 같아요. 이런 표현도 한번 제가 써봤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I guess someone is moving into one of the buildings. 여러 개의 빌딩이 있는데 그들 중에 하나로 이 사람이 이사 오고 있는 것 같아요. 이렇게 말씀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전체적으로 사람들이 이사를 하고 있는 모습을 여러분이 설명하실 수 있었죠? 자, 이렇게 디테일하게 주변에 있는 상황까지 다 설명해 주셨고요. 자, 제가 여러분께 오늘 추가적으로 좀 안내를 드리고 싶은 거는 바로 인물들을 어떻게 나누어 설명하는가입니다. 자, 30초 준비 시간 동안 여러분이 사진을 보시고 인물들을 재빨리 나눠서 한 3-4문장 안으로 끝내셔야지 확실하게 내가 남은 시간 동안 주변에 있는 사물들도 멋있게 설명하실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30초 준비 시간 동안에 여러분이 꼭 훈련하셔야 되는 게 무엇이냐? 나라면 과연 인물들을 어떻게 설명해 줄지, 어떤 걸 설명해 줄지입니다. 어떤 걸 설명해 줄지는 어휘를 열심히 가져오시면 되겠고요. 제가 오늘 알려드리고자 하는 거는 인물들을 어떻게 나눠서 설명할지예요. 자, 한번 잘 보세요. 우리가 인물들을 약 2문장 정도씩 설명을 한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러니까 요 사람들 설명해주고 요 사람들 설명해주고 이렇게 설명할 수 있겠는데 지금 이렇게 사진에 3명의 인물들이 등장했어요. 그러면은 내가 2개로 나눠서 설명해줘야지 하면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요? 예를 들어서 두 여자분을 한꺼번에 설명할 수 있고 왜? 지금 비슷한 행동을 하고 있으니까요. 그죠? 그리고 한 남자를 따로 설명해 주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3명이 이렇게 나왔을 때는요. 먼저 비슷비슷한 행동을 하는 사람을 설명해 주고 그 다음에 나머지 한 사람을 설명해 주시고요. 자, 지금처럼 또 이렇게 3명의 사람이 나와 있는데 이번에도 역시 비슷한 행동을 하고 있는 사람이 있고 또 다른 행동을 하는 사람이 보이시죠? 자, 어떻게 설명해 줄 수 있냐? 여기서는 여러분이 가능하다면 디테일하게 다 한 명씩 따로따로 설명해 보세요. 어떻게? 제일 먼저 물건을 사고 있는 여자분이 보이고요. 그 물건을 팔고 있는 남자도 보입니다. 자, 그리고 뒤에는 한 사람이 또 기다리고 있네요.
이런 식으로 인물들을 3명에 걸쳐서 나눠서 설명하실 수 있겠죠. 토익 스피킹에서 이렇게 인물이 3명, 4명 이렇게 소수의 인물들이 나오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인물들을 내가 어떻게 시간 안에 짜임새 있게 설명할 수 있는지 한번 스스로 공부해 보시는 것도 좋겠습니다. 그럼 이번엔 인물이 조금 많이 나왔을 때 한번 보세요. 인물이 이렇게 많이 나왔을 때도 여러분이 한 명 한 명 다 설명해 주는 게 절대 아니라요. 인물들을 묶어서 설명하실 수 있어야 돼요. 자, 혹시 어떻게 묶어야 될지 보이시나요? 우선 이렇게 3명이 서로 대화를 하고 있기 때문에 대화를 하고 있네요 라고 설명해 주시고 그 다음에 오른쪽에 따로 또 대화를 하고 있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두 그룹으로 나눠서 설명이 가능합니다. 다만 여러분이 아니야 나는 그래도 조금 더 디테일하게 설명하고 싶다. 그럼 어떻게 해도 가능할까요? 이렇게 한 사람을 먼저 디테일하게 설명해 주고 나머지 사람들도 이제 짜임새에 맞춰서 설명을 해주시는 게 가능합니다. 그래서 두 그룹으로 나눠주셔도 좋고 세 그룹으로 나눠주셔도 좋아요. 내가 어떻게 설명할 수 있겠다, 얼만큼 더 많이 설명할 수 있겠다에 따라서 설명하는 방법을 기준을 삼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사람이 작게 나오고요. 그렇게 이렇게 건물이 위주로 나오는 사진, 이런 사진은 우선은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요? 사람이 우선 잘 안 보이기 때문에 사람을 굳이 설명해 줘야 될까? 안 해주셔도 괜찮겠죠. 그냥 사람이 전반적으로 걷고 있네요를 설명하셔도 되겠고 아니면 아니야 그래도 나는 사람이 조금 더 어떤 것들을 하고 있는지 디테일하게 설명해 주겠어. 이래서 사람들을 또 따로 설명을 해주는 것도 가능합니다. 다만 실제 토익 스피킹에서는 이런 사진들보다는 인물들이 큼직큼직하게 나오는 사진들 훨씬 많이 나올 거예요. 그래서 우선적으로 이런 사진들보다는 아까 전에 보여드렸던 사람들이 크게 보이는 사진들을 우선적으로 공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Part 2 여기까지 진행하고요. 이번엔 Part 3 공부해 볼까요? Part 3는 Respond to Questions입니다. 자, Part 3 하나의 토픽에 대해 관련된 3개의 질문에 답변해 주면 되는 파트예요. 자, 총 Question 4, 5, 6, 3문제가 출제되고 점수는 각 3점씩입니다. 자, 답변 시간이 15초로 굉장히 좀 짧기 때문에 기존에 풀었던 이 Part 1과 Part 2와 비교해서 훨씬 더 내가 부담이 적겠다라고 느끼실 수 있겠지만 절대 아니에요. 절대 아니고 자, 오히려 시간이 적기 때문에 내가 잠깐만 버벅이더라도 어때요? 여러분이 아예 답변을 못하고 넘어가는 경우도 생기겠죠. 그래서 Part 3는 4번, 5번, 6번은 엄청나게 순발력이 필요한 파트가 되겠습니다. 특히 준비 시간이 아예 없기 때문에 여러분이 엄청나게 많이 연습을 하셔서 뭐가 나오든지 간에 질문을 보자마자 뭐라도 바로바로 설명해 줘야지. 이 정도까지 연습을 해주셔야지만 우리가 이 토익 스피킹 파트 3를 잘 끝내실 수 있을 거예요. 자, 특히 오늘 굉장히 또 어려운 주제에 대해서 문제가 출제되었죠. 자, 절대 어렵지 않은 것 같은데 우리가 일상에서 많이 보는 것 같은데 라고 느끼시겠지만 제가 상이라고 드린 이유는 자, 우리가 엄청나게 이 주제에 대해서 많이 고려해 보거나 곰곰이 생각해 보거나 이런 것들이 없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가 나오게 되면 당장 내가 뭘 말해 줄지가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욕실용품, 나라면 과연 여기 대해서 어떤 것들을 설명할 수 있는지 한번 스스로 체크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우선은 4번 문제부터 한번 볼까요? 4번 문제는 누가 있어요? 그리고 누가 쇼핑을 담당하고 있나요? 이렇게 물어봤죠. 자, 제가 두 가지를 좀 준비를 해드렸는데 우선 첫 번째 문장부터 한번 읽어봅시다. I live alone, so I have to buy the bath products such as soaps and shampoo. 자, 이런 식으로 저는 혼자 살기 때문에 이런 욕실용품은 제가 모두 구입해야 돼요 라고 적어봤습니다. 자, 욕실용품 중에는 뭐가 있을까요? such as soaps, 그리고 샴푸가 있습니다. 자, 비누와 그리고 샴푸 같은 것들 그 외에도 여러 가지 그 어휘들이 있겠죠. 제가 몇 가지 좀 정리해드린 것들이 있는데 한번 같이 한번 볼까요? 자, soaps, 비누, 그 다음에 샴푸, 자, 당연히 그 머리에 쓰는 샴푸입니다. 헤어 컨디셔너. 자, 굉장히 좀 실수하시는 것들이 있는데 어떤 분들은 rinse라고 불러요. 근데 rinse는 실제로 약간 좀 한국에서 쓰는 단어고 물론 알아들으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실제 이 채점자들, 원어민들은 이거를 이제 헤어 컨디셔너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바디 워시 이런 것들은 이제 여러분이 벌써 알고 있는 것들이죠. 자,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단어들, 외래어들 중에는 이미 원어민들이 쓰는 단어들이 있는가 하면요. 약간
콩글리시라고 그러죠. 절대 쓰지 않는 표현들도 있어요. 그래서 내가 이 단어들이 실제로 원어민들이 쓰는 표현인지 아닌지는 한번 직접 검색을 좀 해보시고 내가 바로바로 좀 정확한 표현을 알아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번엔 두 번째 답변도 한번 볼까요? I live with my family and my father usually buy the bath products. 저는 가족들과 함께 살고요. 그리고 대부분 아버지가 이런 것들을 구입하십니다. 이런 식으로 누가 쇼핑을 하는지를 잘 설명해 봤어요. 자, 다음 문제 한번 볼까요? 다음 문제는 혹시 여기에 대해서 좋아하는 브랜드가 있나요? 라고 물어봤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좋아하는 브랜드가 있다고 물어본다면 우리는 나는 욕실용품 따로 뭐 생각해 본 적도 없는데 내가 좋아하는 브랜드가 있나 없나 그런 걸 생각하면 벌써 늦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꼭 바로 yes, no 이렇게 먼저 결정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생각을 해보시는 것도 순발력을 높이는 좋은 방법 중 하나입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Yes, I have a favorite brand of soap. I love the brand because they have a lot of soaps with good scents and ingredients. 자, 여기서 너무 어려운 단어들이 나오네요. Good scents, ingredient. 어떤 뜻이 있는지 한번 보세요. 자, scent는 향기입니다. 혹시 들어본 적 있으신가요? 그리고 ingredient, 분명히 들어보신 적 있으시죠? 이 ingredient는 물건에도 쓰고요. 그 다음에 음식에도 써요. 그래서 the food has a lot of good ingredient 이러면 이제 좋은 재료, 구성 성분 이런 식으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제가 이런 단어들을 억지로 좀 여러분께 소개를 해드린 이유는 자, 나는 욕실용품에 대해서 잘 모르기 때문에 별로 공부하고 싶지 않아요. 하셔야 돼요. 왜냐면 어떤 문제가 나올지 모르니까. 그래서 여러분이 개인적으로 공부하실 때는 꼭 어떤 것들을 많이 좀 생각해 주시냐. 물론 언제 사고 어디서 구입하고 얼마나 자주 구입하고 이런 자주 등장하는 문제들에 대해서 어떻게 답변하는지도 알아보는 게 좋겠지만 자, 내가 이 욕실용품이라는 주제가 등장했을 때 어떤 표현들을 어떤 어휘들을 써서 내 답변을 좀 더 풍성하게 만들 수 있을까 이런 것들을 고민해 보시는 것도 좋아요. 그래서 제가 소개시켜 드립니다. Good sense and ingredients. 잘 기억해 놓으세요. 자, 저는 브랜드가 있습니다. 제일 좋아하는 브랜드가 이 브랜드가 어떤 특징을 갖고 있는지를 제가 설명을 받고요. 자, 그리고 나서 이제 마지막 6번 문제 한번 풀어볼까요? 자, 6번 문제는 혹시 이것을 인터넷으로 구입할 의향이 있나요? 라고 물어봅니다. 자, 인터넷이라고 나오면 우선 여러분 쉬운 질문이 되겠죠? 왜냐면 문제를 많이 풀어보셨으면 당연히 인터넷에 대한 특징, 인터넷의 장점, 인터넷을 하는 이유, 인터넷 쇼핑을 하는 이유, 인터넷으로 강의를 듣는 이유 이런 모든 것들을 다 어느 정도 설명하실 수 있을 거예요. 다만 제가 오늘 같은 경우는 인터넷에 대한 단점, 인터넷을 사용하지 않는 이유를 좀 준비해 봤는데 같이 한번 읽어보시면서 이게 이렇게 했을 때 말이 되는구나 한번 느껴보도록 합시다. 자, 첫 번째로 저는 딱히 하지 않을 것 같아요. Well, not really 이런 식으로 제가 표현해 봤습니다. 우리가 저번 시간에 당연하죠. 이런 것들은 배웠던 거 기억나시나요? Absolutely. 인터넷 쇼핑 하시겠어요? 당연하죠. Absolutely. 하지만 아니라면 딱히 아니에요. Well, not really. 이렇게 말씀해 주시고 저는 차라리 집 근처에 있는 상점에서 차라리 구입하겠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I'd like to buy bath products at the stores rather than online shops. 인터넷 쇼핑몰보다는 저는 직접 가서 구입하겠어요. 이렇게 말씀을 해줍니다. 자, 이유를 한번 볼까요? 첫 번째 이유, 두 번째 이유가 있는데 첫 번째 이유부터 한번 봅시다. First, I would like to check the scents and ingredients of the products before I purchase them. 여기서 나오네요. Scents and ingredients. 여러분 아까 전에 이거 좀 한번 외워볼까 했는데 바로 여기서 이렇게 써먹으실 수가 있겠죠. 그래서 우리가 표현들, 어휘들을 외우는 이유는 바로 이런 것들 때문인 거예요. 그래서 잘 확인을 해주시고요. 그 다음 답변. Also, I don't want to pay extra delivery fee for those small items. 자, 인터넷 쇼핑의 단점 중에 하나는 배달료가 있어요. 배달료가 포함되어 있어요. 물론 포함이 되지 않은 아이템들도 있겠지만 우리가 이런 식으로 배달료에 대한 단점을 들어서 인터넷 쇼핑몰에 대한 단점을 설명할 수 있겠죠. 자, 인터넷 쇼핑몰에 대한 단점 두 가지. 절대 이런 것들을 미리 확인해 보실 수가 없고 그리고 또 이 배달료가 따로 붙기 때문에 저는 차라리 이 지역에 있는 상점에서 구입하는 걸 선호합니다. 이렇게 말씀해 보실 수 있겠어요. 자, 토익 스피킹은 당연히 여러분 Part 3 어느 정도 미리 준비를 해 가실 겁니다. 그래서 인터넷에 대한 장점 등을 쭉 잘 말씀할 수 있겠지만 그래도 이렇게 단점도 한번 설명해 봤으니까 그런 것들도 한번 체크를 해 보시고요. 자, 제가 오늘 Part 3에서 따로 이제 엑스트라로 알려드릴 수 있는 팁은 굉장히 좀 좋은 걸 하나 준비를 해왔어요. 잘 보세요, 여러분.
우리가 시험을 이미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생각보다 이 15초 그리고 30초가 굉장히 훅훅 지나가요. 그래서 제가 짧은 시간 동안에 금방 말해서 1, 2초 정도를 채울 수 있는 아주 괜찮은 표현들을 몇 가지 준비해 봤는데 같이 한번 보시면서 요런 거 남은 시간 동안에 한 2, 3초 정도 남았을 때 말해주면 좋겠다 라고 한번 체크를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크게 세 가지 카테고리로 구성을 해놨습니다. 긍정을 하는 것, 그리고 부정하는 것. 별로 안 좋아요. 이렇게 부정적인 표현들, 그리고 마무리, 내가 정말 할 말 없을 때 딱 깔끔하게 끝낼 수 있는 단어들, 문장들 몇 개 준비해 드렸거든요. 하나씩 읽어보면서 요거는 정말 짧은 시간 동안에 말해줄 수 있겠다. 자, 같이 한번 볼까요? And I like it. 그리고 저 이거 되게 좋아해요. 이런 식으로 간단하게 한 1초 정도 남았을 때 저는 이걸 자주 합니다. And I like it. 이렇게 해서 끝내실 수 있어요. 두 번째, And that's my favorite. And that's my favorite. 자, 이건 어떤 표현입니까? 그리고 이거 제가 제일 좋아하는 거예요. 저는 이 브랜드 되게 좋아해요. 왜냐면 좋은 성분과 좋은 냄새가 있거든요. 그래서 And that's my favorite. 이런 식으로 말하면 또 설득력을 어느 정도 높일 수 있겠죠. 자, 그리고 또 하나, And it's very convenient. 여러분이 만약에 인터넷 쇼핑을 한다면 And it's very convenient. 마지막에 시간 1초 정도 남았을 때 And it's very convenient 하면서 탁 끝내실 수 있겠죠. 이런 식으로 뭔가 긍정적인 문장 바로바로 한 1, 2초 남았을 때 말씀할 수 있습니다. 다시 하나씩 읽어볼까요? And I like it. And that's my favorite. And it's very convenient. 좋습니다. 이번엔 부정적인 거 표현들도 한번 알아볼 수 있어야 되겠죠. 약간 좀 이건 안 좋거든요. 이런 식으로 간단하게 내가 할 말 없을 때 아무리 막 버벅이더라도 이런 문장들을 끝에 붙여주게 되면 조금 설득력이 올라갈 거예요. 한번 보세요. But I don't like it. 근데 별로 안 좋아해요. But I cannot do that often. 근데 자주 하진 못해요. But I'm not sure about that. 인터넷 쇼핑 너무너무 좋은데 But I'm not sure about that. 이러면은 인터넷 쇼핑 좋기도 하지만 별로 안 좋기도 해요. 이런 표현들도 여러분 쓰실 수 있겠죠. 자, 굉장히 자연스럽게 쓰실 수 있는 표현들이니까 꼭 외워가시는 거 좋겠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마무리도 한번 보도록 합시다. 자, 마무리는 And that's my opinion. 그게 제 의견이에요. And that's it. 끝. 이런 표현입니다. 그리고 And this is the reason. 이렇게 말해주면 그게 제 이유예요. 이런 식으로 모두 쭉 말씀을 해주시고, 그리고 간단하게 And that's it. And this is my reason. 이렇게 말해주면은 특히 내 의견을 잘 마무리한 느낌도 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표현들은요, 특히 여러분이 개인적으로 공부를 하는데 내가 다 못 말해요. 혹은 아예 문장을 못 끝내고 끝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혹은 내가 예를 들어서 표현을 잘 해주고 싶은데 더 이상 생각이 안 나요. 시간은 남는데. 그러면은 이런 표현들을 다 한번 외워가 보세요. 시간 좀 걸리겠지만 문장 짧고, 그리고 여러분이 입에 붙이시기 쉬우실 거기 때문에 꼭 한번 하나씩 읽어보시고 입에 붙이시면은 분명히 9개 중에서 하나는 써먹으실 수 있을 거예요. 자, Part 4 들어가도록 합니다. Part 4는 Respond to questions using information provided. 같이 갑니다. Part 4는 주어진 정보를 보며 3개의 문의사항에 답변하는 파트예요. Part 4, 총 역시 7, 8, 9, 세 문제가 출제되고 답변 시간은 동일합니다. 자, 준비 시간 동안 이 주어진 정보를 잘 분석하시고, 그리고 답변 시간 동안에는 질문 듣고 바로 말씀하셔야 돼요. 자, 어떤 내용 나는지 한번 볼까요? 자, 가장 많이 출제되는 유형이죠. 오늘도 이 일정표를 보실 수 있었을 겁니다. 일정표 어떤 내용이 있었는지 한번 볼게요. 일정표는 그냥 일정표 아니고 인터뷰 스케줄. 자, 그 인터뷰 스케줄, 인터뷰 일정표를 여러분 보셨을 텐데, 자, 인터뷰 일정표에는 어떤 특징들이 있는지 한번 간단하게 볼까요? 자, 우선은 늘 항상 일정표에는 시간이 있을 거예요. 그죠? 그런데 여기서 어떤 것들도 확인하실 수 있느냐? 지원자, 누구를 인터뷰할 건지 보셔야 되겠죠? 그리고 지원 부서, 어디에 지원하는지, 그리고 출신지, 출신 학교, 그리고 여기서 만약에 추가가 있다면 뭐 예를 들어서 추가적으로 설명할 수 있는 뭐 경력, 이런 것들도 볼 수가 있겠습니다. 지금 같은 경우는 없기 때문에 여기 있는 내용들만 잘 한번 신경 써볼게요. 자, 우선 첫 번째 질문, 어디서 하나요? 그리고 몇 시에 첫 번째 인터뷰를 진행할까요? 라고 물어봤습니다. 자, 첫 번째 인터뷰 언제인지 보이시죠? 그리고 어디서 할 건지는 위쪽에 보이길 거예요. 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The interview will be held at the meeting room A.
And the first interview will start at 10 a.m. 자, 이런 식으로 첫 번째는 이제 로케이션 알려주시면 되겠고 첫 번째 시작 시간을 알려주시면 되겠죠. 두 번째 문제 약간 특이했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특이한 문제 많이 보셨죠? 자, 이것도 한번 볼까요? 맞나요를 물어봐요. 자, 8번 문제는 일부러 틀린 정보를 주고 우리로 하여금 이 정보를 정정해 주기를 요청하는 문제들이 출제가 되는데 자, 오늘은 굉장히 보면서 느끼신 분 많으셨죠? 자, 특이하게 맞는 거 물어봤어요. 틀린 거는 우선 어떻게 대답하나요? 틀린 거는 죄송하지만 잘못 알고 계시네요. Well, you have wrong information. Well, I'm sorry, but you have wrong information. 그런데 이번에는 맞는 걸 물어봤습니다. 그럴 때는 어떻게 대답해요? Yes, you're right. Yes, you're correct. Yes, it is true. 이런 식으로 당신이 생각한 게 맞아요. 당신이 말한 게 맞아요. 라고 말을 해주고 그리고 나서 추가적으로 이제 말할 수 있는 내용들을 설명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런 학교에서 온 지원자가 있나요를 물어봤을 때 여러분 어떻게 대답하실 수 있나요? Yes, you're right. Laura from C University is applying for program department. And the interview will start at 1 p.m.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Yes, you're right. 네, 당신 맞아요. Laura from C University is applying for program department. And the interview will start at 1 p.m. 이라고 말씀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맞는 것들도 물어보네요. 여러분 꼭 틀린 거를 정정해 주는 것뿐만 아니라 맞는 것도 어떻게 대답해 줄 수 있는지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자, 마지막으로 9번 30초 동안 대답하셔야 되는 문제 한번 볼까요? 자, 공통사항을 설명하셔야 돼요. 자, 공통사항을 설명할 때는 여러분이 애초에 30초 준비 시간 동안에 미리미리 준비가 돼 있어야 돼요. 자, 어떤 것들을 확인하셔야 되냐? 내가 지원자는 똑같은 사람 없을 테니까 지원자는 그냥 따로따로 이름 다 보시고요. 지원 부서 좀 한번 보세요. 지원 보시게 되면 비슷한 것들이 보이시죠? 자, 마케팅 공통점으로 보이네요. 그리고 또 어떤 것도 공통점으로 보여요. A college 그리고 B, C, D, E가 있는데 여기서 만약에 비슷한 컬리지 이름이 또 있다면 요런 것들도 묶어서 설명해 줘야지. 이런 것들 이제 체크를 좀 해주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애초에 여러분이 30초 준비 시간 동안에 보시면서 내가 어떤 것들을 좀 체크해 줘야 되겠다. 공통사항이 뭐가 있겠다. 이런 것들을 많이 좀 확인을 해보시는 게 중요해요. 자, 그러면은 그걸 바탕으로 같이 한번 쭉 답변 읽어볼게요. 하나씩 따라서 읽어볼까요? There are two candidates who are applying for marketing. 자, 마케팅에 지원하는 사람이 두 지원자가 있습니다. First, you will meet James from B College at 11 a.m. 자, 먼저 이렇게 한 지원자를 설명해 주시고요. After then, William's interview will be held from 2 p.m. 이 사람의 인터뷰가 2시부터 시작해요. And he's from D College. 이런 식으로 이제 따로 그 대학교 이름도 설명하실 수 있겠죠? 자, 이런 식으로 여러분이 공통점을 잘 찾아서 미리 이 문제가 나오겠다라고 체크를 하시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이번에는 아까 8번 문제 굉장히 좀 특이했기 때문에 제가 8번 문제를 따로 조금만 더 공부하실 수 있도록 준비를 해봤습니다. 자, 8번 문제 특히 틀린 정보 많이 정정해 줘야 되죠. 대부분은 이 질문이 나올 거니까 여러분이 이 질문 나왔을 때 어떻게 대답해 줘야 되는지 바로바로 체크가 가능해야 합니다. 자, 우선 잘못 알고 있는 정보 정정해 주는 문제는 가장 많이 출제돼요. 한번 볼까요? 자, 우선 보니까 12시에 이제 lunch with team leaders 이런 정보를 보고 이 질문자가 이렇게 질문할 수 있어요. There's nothing planned on Wednesday at noon, right? 수요일 점심에는 아무것도 예정되어 있는 거 없죠? 아닌데. I'd like to see a friend who lives in Washington. 이런 식으로 제가 워싱턴에 있는 친구를 그 시간 동안에 만나고 싶어요 라고 말하는데 자, 이거는 딱 봐도 안 되겠다 싶어야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답변해 줄 수 있냐면 우선 죄송해요. 잘못됐어요. 이렇게 알려줘야 되겠죠.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I'm sorry, but you're mistaken. 죄송하지만 잘못 알고 계시네요. There's a lunch with team leaders on Wednesday at noon. 팀 리더들과 팀 지도자들과 함께 점심 식사 예약이 잡혀 있습니다. And you will have to go there. 그래서 그쪽 가셔야 돼요. 친구는 못만 하실 거예요. 이런 것들도 표현해 주실 수 있겠죠. 예를 들면 Why don't you meet your friends next time? 이런 것들도 추가적으로 말씀해 줄 수 있겠습니다. 자, 이번엔 취소된 정보 한번 설명해 볼까요? 자, 취소된 정보는 상대방이 모르는 상태에서 나 그거 그때 하는 거 맞죠? 혹은 나 그때 혹시 일 있는데 가도 괜찮아요? 이런 걸 물어볼 거예요.
한번 보세요. 1시 반에 이제 요 사람과 함께 뭔가 약속이 잡혀져 있습니다. 근데 지금 보니까 canceled. 자, 지금 취소가 돼 있죠? 그러면은 질문이 이렇게 나와요. I have an appointment with a client today at 1:30. Is this alright? 자, 지금 여기 같은 경우는 어떤가요? Is this alright? 라고 물어봤을 때 괜찮나요? 라고 물어봤을 때 죄송하지만 잘못된 정보 갖고 있어요. 이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죠. 우리 실제로 아까 보셨던 것처럼 걱정하지 않으셔도 돼요. 왜? 여기서는 이미 예정은 돼 있었지만 취소가 됐기 때문에 Yes, your interview at 1:30 with Jamie Miles has been cancelled 하면서 이 사람과의 인터뷰가 취소됐기 때문에 So you can meet with your clients at that time 말씀해 주실 수 있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우리는 취소된 정보 그리고 틀린 정보 정정을 해줄 건데 질문이 어떻게 나올지가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질문 여러 가지 보시고 그냥 이것만 보고서 어떻게 내가 이거를 좀 따로 설명해 줄 수 있을지 많이 좀 답변을 일부러 좀 만들어 보시는 것도 좋겠죠. 자, Part 4는 여기까지 가도록 합니다. 자, 다음은 Part 5 Propose a Solution 들어가도록 할게요. 자, Propose a Solution. 문제 상황을 듣고 이 적절한 해결책을 전화 메시지 형식으로 제안하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Question 10 딱 한 문제만 출제돼요. 여러분은 듣고 답변하는 거기 때문에 먼저 쭉 이 지문을 들으실 거고요. 30초 준비 시간을 갖고 그 다음에 1분 답변 시간 동안에 멋있게 이 문제에 대한 답변을 해결 방안을 제시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자주 나오는 문제형이죠. 홍보 문제 역시 출제가 되었습니다. 자, 홍보 문제가 출제될 때는 어떤 것들이 나오나요? 지금처럼 제품이나 매장을 어떻게 홍보할까요? 라는 문제도 볼 수 있겠고요. 아니면은 매출과 관련해서 우리가 이렇게 돈을 좀 더 벌어야 돼요. 좀 더 홍보해서 손님들을 더 많이 끌어모아야 돼요. 이런 것들이 나오는데 자, 요즘에 출제되는 경향을 제가 간단하게 좀 설명해 드리자면 절대 그냥 일반적으로 누구든지 다 끌어모으면 돼. 그냥 다 오게 만들면 돼요. 이렇게 나오지는 절대 않아요. 요즘엔 어떻게 나오냐? 특정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특정한 사람들을 타겟해서 이 사람들만 좀 우리가 더 많이 끌어오고 싶습니다. 이런 문제들을 많이 출제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문제 보면서 이 사람들의 특징들, 이 사람들에 대해서는 어떤 걸 해주면 좋을까? 이런 것들을 좀 많이 생각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자, 저는 어떤 걸 좀 해결 방안을 제시했냐면 방문객이 떠날 때 할인 쿠폰을 제공해서 나중에 다시 방문 시에 쓸 수 있도록 해서 재방문을 유도해 봅시다. 이런 것들을 말해봤고요. 그리고 일정 주기로 이 전시회 프로그램에 대해서 사람들에게 연락을 좀 해보면 어떨까요? 광고를 해주는데 일정 주기로 하게 되면은 아무래도 사람들이 계속 체크해서 좀 마음에 드는 걸 확인해 볼 수 있을 거예요. 자, 이런 내용들을 우리가 같이 문제 요약과 그리고 해결 방안까지 연결해서 한번 읽으면서 답변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자, 우선 첫 인사 들어갑시다. 여러분 이름 집어넣고 한번 말해볼까요? Hello, this is 승기 calling you about the problem. 전화드립니다. 이렇게. 그리고 So I received your message and understand that the visitors only visit our museum once. 이 박물관을 방문한 사람들은 한 번만 오고 절대 다시 오지 않는다는 게 문제군요. So we have to make them visit our museum again. 그래서 다시 오게끔 독려해야 됩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Well, I have some solutions. 자, 그러면 여기선 여러분이 어떤 걸 느끼실 수 있을까요? 우리가 아무나 마구 그냥 끌어모으면 되는 게 아니라 특히 누구들 이미 한번 왔던 손님들을 재방문할 수 있게끔 유도하셔야 돼요. 자, 어떤 방법이 있는지 한번 알아볼까요? 첫 번째로 방문객이 떠날 때 할인 쿠폰을 제공해 보세요. 한번 왔던 사람들이 안 오니까 이 사람들이 갈 때 이 할인 쿠폰을 줘서 돌려보내세요. 그러면은 나중에 다시 올 가능성이 좀 더 높아지겠죠.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First, I think offer some discount coupons to the visitors for the next visit when they leave the museum. 박물관을 떠날 때 다음번에 방문할 수 있게끔 할인 쿠폰을 제공하세요. 그러니까 들어올 때도 줄 수 있겠지만 나갈 때 주면 훨씬 더 효과적이겠죠. So we can encourage our guests to use them next time. 그래서 다음번에 사용해 볼 수 있도록요. 자, 그렇게 해서 우리는 의도적으로 한 번도 안 온 사람 말고 꼭 왔던 사람들을 재방문시키기 위해서 이런 방법을 써봤습니다. 두 번째는 일정 주기로 전시회 프로그램에 대해서 알려보세요. 한번 읽어볼까요?
Why don't you send some text messages to visitors about the new exhibitions and galleries monthly? 일정 주기. monthly, weekly. 자, 이런 식으로 한 달 간격으로 혹은 일주일 간격으로 계속해서 손님들에게 이 문자 메시지 혹은 다른 연락 방법을 이용해서 여러분이 알릴 수가 있겠습니다. 계속해서 이 전시회가 새로 진행되는 것을 이제 알려주게 되면 아무래도 마음에 드는 걸 찾아서 올 수 있겠죠. So, people can find out that we offer new exhibitions. 손님들이 혹시 새로운 전시회가 열리지 않았다고 생각해서 안 온다면 우리가 이 방법을 쓰게 되면 어떻겠습니까? 매달 새로운 것이 바뀌겠구나. 매주 뭔가 새로운 걸 하는구나. 라는 걸 확인하고 그래서 다시 재방문을 할 수 있도록 유도할 수 있을 거예요. 끝인사는 뭐 간단하게 그냥 시간 보시면서 말씀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홍보 문제는 우선은 쉽다고 느끼실 수 있겠지만 요즘에는 홍보 문제를 그래서 일부러 난이도를 높이기 위해서 특정한 사람들을 우선 대상으로 유도를 해요. 자, 어떤 질문들이 나오느냐? 자주 나오는 그 문제 유형은 특정한 사람들을 이제 어떻게 하면 끌어모을 수 있을까요? 이런 거 물어보는데, 자, 보세요. 아동 서적 매출이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낮아요. 그러면은 우리가 아무래도 아동 서적은 어린이들만 보니까 결국 여기서 뭘 말하는 거예요? 아동 고객층을 타겟으로 어떻게 끌어오면 좋을지를 이제 물어보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아무거나 뭐 인터넷 광고 해보세요. TV 광고 해보세요. 지역의 신문 광고 해보세요. 이러면 절대 좋지 않습니다. 왜? 지역의 신문을 아이들이 읽을까요? 그렇지 않죠. 정확하게 아동들을 타겟으로, 아동들을 대상으로 풀어주는 문제는 보세요. 어린이를 위한 행사를 열기. Wholesome events for children. 예를 들면 storytelling events. 어떤 걸까요? 뭐 예를 들면 이야기 낭독회 같은 것들, 책을 읽어주는 프로그램 이런 것들을 하게 되면 아주 효과적이고 아주 유명해질 거예요. 이런 식으로 아이들을 위한 이벤트를 독자적으로 열어봅시다. 이런 것들도 말씀할 수 있겠고요. 두 번째는 놀이공원 주변의 숙박시설을 홍보하고 싶어요. 그러면 딱 봐도 여러분 느껴지죠? 숙박시설을 아무나 오면 되는 게 아니라 특히 놀이공원을 이용한 손님들만 이제 독점적으로 한번 끌어봅시다. 이렇게 물어본다면 그때는 놀이공원 티켓을 가진 사람들만 한번 할인 쿠폰을 제공해 보세요. 이렇게 말씀하시면 자, 아이들을 위한 놀이공원을 방문했던 방문객들만 이렇게 구체적으로 그 타겟을 잡아서 설명을 하실 수 있겠습니다. 자, 아무래도 물론 여러분이 홍보 문제 아무거나 답변 홍보 방법 제공하셔도 어느 정도 점수는 이제 나올 거예요. 다만 구체적으로 그리고 내가 정말 문제를 인지를 했다는 것을 보여주게 되면 당연히 거기서 고득점이 나올 수밖에 없겠죠. 자, 이런 식으로 여러분이 자주 나오는 빈출 유형, 특히 어떤 특정한 대상들을 타겟으로 이 홍보를 하는 방법들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자, 마지막 파트 왔네요. 마지막 파트는 Part 6 Express an Opinion입니다. 자, Part 6는 특정 주제에 대한 질문에 의견과 그리고 이유, 근거까지 말씀하셔야 돼요. 자, 나는 이렇게 생각해요. 왜냐면 이런 이유 때문에 예를 들자면 이런 것까지 모두 다 말씀하셔야 되기 때문에 Part 6는 우선은 늘 항상 어렵습니다. 준비 시간 15초밖에 안 돼요. 1분 동안 무려 나의 의견을 말씀하셔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너무너무 어려운 파트예요. 근데 오늘 특히나 좀 어려웠다고 느끼시는 게 자,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문제보다 훨씬 어려운 문제 주제가 나왔고 유형이 나왔죠. 자, 어떤 내용이 나왔는지 간단하게 좀 알아보자면 어떤 게 더 낫다고 생각하세요? 어떤 게 더 좋다고, 어떤 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이런 내용을 물어봤습니다. 자, 뭔가 선호하는 문제가 나왔고요. 그리고 제가 일상뿐만 아니라 직장에 관련한 그 주제라고도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자, 이게 일상도 되겠고 그리고 직장과도 관련되어 있는 주제예요. 자, 어떤 내용인지 한번 볼까요? Which factor do you think influences the most? 자, 다음 중 이 세 가지 중에서 어떤 것이 이 사람의 성공에 큰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하시나요? 이런 질문이 나왔는데 딱 보자마자 저도 실제로 그 뭔가 한기를 느낀다 그러죠. 자, 정말 사람들이 일순간에 조용해진 게 느껴졌어요. 그러니까 문제 봤을 때 이건 어려운 문제구나 라는 게 정말 느껴졌을 겁니다. 여러분도 어떤 답변 하실 수 있는지 먼저 알아볼 건데 우선은
제가 저번 시간에 총평에서 안내해드린 게 하나 있었죠. 자, 혹시 내가 어떤 건지 궁금하시다면 이전 총평을 확인해 보셔도 좋겠습니다. 자, 어떤 거냐면 우리가 무엇이 더 좋아요? 무엇이 더 중요해요? 이런 것들을 이제 말씀하셔야 될 때 보기를 줘요. A든지 B든지 혹은 지금처럼 A, B, C를 주든지 두 개나 세 가지 중에서 하나를 고를 때는 아, 저는 A를 고릅니다 하면서 A의 장점을 쭉 말씀을 하시면 되겠죠. 자, 그런데 어떤 답변도 가능하냐 하면은 내가 A를 선택했다면 A의 장점뿐만 아니라 반대 상황인 B가 왜 안 좋은지도 설명을 하시면서 답변을 채우실 수 있어요. 자, 여러분이 개인적으로 공부하실 때 아, 나는 뭔가 문제를 풀 때 장점 하나는 분명히 생각나는데 두 번째 장점이 떠오르지 않아서 너무너무 힘들어요. 이렇게 개인적으로 공부하실 때 그 어려움을 느끼시는 분이라면 꼭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A를 선택했다면 A의 장점뿐만 아니라 B의 단점을 설명해서 A를 더 장점을 부각시킬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아, 이게 있으면 오히려 일에 더 집중하게 만들고 아무래도 내가 열정이 넘치기 때문에 새로운 시도가 가능할 거예요. 이렇게 말씀할 수 있겠고 그와는 반대로 아, 예를 들어서 내가 가족들이나 친구들의 지원을 받는다고 해도 내가 열정이 없으면 절대 이거는 좀 약간 무용지물일 거예요. 이런 식으로 이제 말씀을 하실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실제로 답변을 이렇게 한번 구성해서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I think 뭐뭐뭐 is the factor that influences the most on 누구의 success. 이 사람의 그 성공에 이것이 가장 중요한 요소인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서 첫 번째 이유로는 아, 이 열정이 있으면 아무리 좀 힘이 들어도 글쓰기에 집중할 수 있거든요. 두 번째로는 아무래도 다른 사람들의 지원은 큰 도움이 될 수가 없을 거예요 하면서 내가 선택한 것에 대한 장점 그리고 내가 선택하지 않은 사항에 대한 단점을 이렇게 설명을 해보도록 합니다. 자, 이런 것들을 이제 쭉 연결해서 한번 말씀해 보실 건데요. 자, 우선 첫 번째, 열정이 있으면 힘이 들어도 글쓰기에 좀 집중을 할 수가 있거든요. 이렇게 말할 거예요. 자, 제가 한번 쭉 읽어드릴 테니까 어떤 내용이 있는지 한번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First, if I have a lot of passion for my work, I'll be able to focus on what I do for a long time. 제가 하는 일에 아무래도 열정이 있다면 좀 더 오랜 시간 동안에 일에 집중할 수 있을 거예요. 좀 힘들더라도. And try harder to achieve my goal. 자, 내가 조금 힘들더라도, 조금 어렵더라도 내가 좀 더 노력을 해서 좀 그 성취를 할 수 있을 겁니다. This is a very important aspect a writer should have. 자, 작가들에게는 이런 열정을 가진 게 너무너무 중요해요. 이런 식으로 간단하게 우리가 답변을 좀 만들어 봤어요. 자, 내가 열정이 있으면은 당연히 좀 오랫동안 일에 집중할 수 있겠고 더 많은 것들을 시도해보고 더 많은 노력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당연히 이게 중요합니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고 자, 이게 지금 장점이에요. 그러면은 반대 사항에 대한 단점도 한번 볼까요? 다른 사람의 지원은 절대 열정만큼 큰 도움이 되지 않을 거예요. 이런 식으로 오히려 단점을 설명해 줍니다. 같이 한번 들어볼까요? Also, although support from other people around is very important. 물론 다른 사람들의 지원이 매우 중요하긴 하지만 it can be exhausting for some writers. 아, exhausting 무슨 뜻이에요? 그치? 지칠 수 있어요. 이게 지치게 만들 수 있단 말이에요. 누구를? writer들을. Because it requires a lot of creativity. 아, 이 직업은 많은 창의력이 필요하는 그 직업이기 때문에 writers might need to focus on themselves and work. 자, 오히려 이 지원을 받는다는 느낌 받으면 오히려 일에 집중할 수 없기 때문에 오히려 이것들보다는 차라리 열정 갖는 게 더 중요합니다. 이렇게 말씀할 수 있겠죠. 자, 나머지도 읽어볼까요? And too much support may not be helpful for this process. 자, 오히려 이런 것들을 많이 받게 되면 오히려 좀 여기에 도움이 안 되고 방해가 될 수 있을 거예요. 이런 식으로 제가 정리를 해봤습니다. 자, 문제 자체가 굉장히 좀 어려워요. 어렵기 때문에 여러분 당연히 이런 것들 직접 풀어보시면서 아, 이거는 정말 한 개 정도 내가 정말 억지로 말할 수 있었는데 두 번째 거가 생각 안 나서 약 20초, 30초 정도를 그냥 가만히 계시다 나오신 분도 계셨을 텐데 너무너무 좀 후회되실 일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한번 내가 장점도 하나 말하고 반대 상황에 단점도 말해봐야지.
이 연습을 좀 해주게 되면은 분명히 내가 말이 안 나오는 상황에서도 무언가 한 개라도 더 말씀을 해주실 수 있을 거예요. 자, 일상 관련한 질문들. 그러면은 여기에 대해서 제가 직접 구체적인 예시를 들어보고 어떻게 이런 식으로 문제를 풀 수 있는지 한번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자, 예시 하나 보여드립니다. Which do you prefer? Planning your own travel or using a travel agency? 스스로 여행을 하는 것과 그리고 여행을 하는 것에 둘 중에 어느 거를 더 선호하시나요? 라고 물어봤을 때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실 거예요. 어떤 거? 저는 여행사를 이용하는 걸 선호해요. 그러면은 여행사 이용에 대한 장점을 하나 말씀할 수 있겠죠. 어떤 거? 제가 직접 준비를 안 해도 되기 때문에 시간과 노력 등을 좀 절감할 수 있거든요. 그렇죠? 실제로 그래요. 그러면은 반대로 직접 스스로 여행을 계획하는 것에 대한 단점을 설명해 보자면 어떻습니까? 스스로 여행을 계획하게 되면 아무래도 스트레스를 너무 많이 받을 거예요. 오히려 여행 준비하면서 더 많은 스트레스를 받게 될 겁니다. 이런 식으로 말씀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느껴지시나요? 장점 설명하고 반대 상황에 대한 단점 설명하기. 또 하나 더 볼까요? 예시를. Which of the following do you think is the most important attribute of a business partner? 비즈니스 파트너가 갖춰야 될, 이 동업자가 갖춰야 될 가장 중요한 자질이 무엇이라고 생각하나요? Patience, 인내심, politeness, 예의, 그 다음에 creativity, 신뢰성입니다. 그러면은 이 중에서 여러분이 하나를 선택하실 거예요. 하나를 선택하고 내가 마음속으로 이제 예상을 합니다. 나는 하나는 장점 말해주고 또 하나는 단점 말해줘야지. 이런 식으로. 자, 볼까요? 저는 신뢰성이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왜? 첫 번째는 이제 신뢰성에 대한 장점을 말씀하셔야 되겠죠. 신뢰성의 장점은 사업관계에는 많은 것들이 걸려있기 때문에 정말로 믿을 만한 사람이 꼭 동업자가 되어야 됩니다. 그러면서 왜 이 믿을 만한 사람이 필요한지를 얘가 간단하게 설명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는 반대 상황에 대한 단점들. 예를 들면 patience. 인내심만 강한 사람 같이 일하면 오히려 일이 늦어지고 나 혼자 답답해질 수 있잖아요. 그죠? 상대방은 아니야, 제 일이 안 돼도 나는 인내심이 있기 때문에 나는 열심히 기다릴 수 있어 라고 하지만 나는 아닌데, 그러면 오히려 이게 더 안 좋을 수 있어요 하면서 내 선택에 대한 장점과 그리고 내가 선택하지 않은 사항에 대한 단점을 설명해 주면서 이 문제를 좀 더 풍부하게 만드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 실제로 개인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creativity, credibility 이런 것들만 이제 혹시 장점을 한 가지만 말씀하실 수 있었다면 나는 다른 것들의 단점도 한번 생각해 봐지.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총평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총평 오늘 특히 좀 어려운 내용들이 많았기 때문에 많이 좀 집중을 해주셨어야 됐었을 거예요. 자, 오늘 시험 보신 분들 조금 어려웠었겠지만 그래도 다 같이 준비하신 만큼 말씀 잘 하실 수 있었다면 좋았겠습니다. 자, 꼭 좋은 결과 있기를 바라겠고요. 그리고 이 총평을 아직 시험을 보지 않은 상태에서 보신 분이라면 자,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자, 저는 다음 총평에서 뵙도록 하겠고요. 꼭 좋은 결과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